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오전부터 약간 계단식 하락을 조금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장 막판은 종가를 끌어올리면서 양호하게 마감을 했는데요. 오전 증시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갭을 뜨고 출발을 한 이후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쪽에서 차익 매물이 출회된 부분, 그리고 그 밖에 뭐 IT 제약 섹터, 그 밖의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많이 흘러내렸었는데요. 그 외로 제약바이오 섹터와 2차전지 섹터는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좀 보여주었던 하루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특히 이제 신풍제약이 장 초반 사실 저희도 약간 엇박자가 타서 장 초반에 제약바이오 섹터를 공략을 하긴 했는데 그 제약바이오는 처음에 약손절로 좀 매도를 좀 하고 너무 좋은 종목들을 많이 놓쳤어요. 많이 놓치고 장 막판에 그래도 기존에 계속 지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매매를 해서 제약바이오 상승에 소외는 되지 않았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신풍제약을 매매를 했으면 정말 좋았던 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 촬영하기 전에 이제 종목을 좀 복기를 해보면서 신풍제약을 왜 매매를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따 이제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장 초반 9시 20분까지 CS 창구로 통해서 대략 이제 한 10만 주 정도가 매수가 됐는데 15만 원 기준으로 10만 주면 벌써 150억의 베팅이 장 초반에 급격히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풍제약 쪽에서 매도 물량을 전부 다 프로그램으로 잡아먹으면서 10시까지 신풍제약을 급등을 시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시장의 주 수급 주체와 주도주가 신풍제약이었다라고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오늘 신풍제약이 시장을 주도하는 시장이었고요. 거래대금만 2조 원이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일단 신풍제약이 오늘 FTSE 그 영국 지수죠. 이쪽으로 편입이 되는 이슈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포트폴리오 쪽으로 강하게 수급이 유입된 결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 이제 신풍제약의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서는 이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이면서 또 끝났고요. 그리고 전일 굉장히 좀 시장의 우려를 많이 불러일으켰고, 네, 이슈를 많이 모았던 LG화학의 반등 속에 2차전지 섹터까지 굉장히 좋으면서, 네, 시장이 비록 종합 주가 지수와 코스닥이 오전에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섹터 안에서는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가 좀 일어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시황 들어갈게요. 자, 목요일 미 증시 FOMC 긍정적 발언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뭐 공화당과 이제 민주당 쪽으로 해서 이 추가 부양책에 대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 또 모더나의 백신 11월 달에 대한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물 옵션 만기 영향인 듯 하나 다우 지수는 일단 저점을 높여가는 부분은 좀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증시 추세만 깨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유동성을 믿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환율 자체가 지금 1160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환율 부분에서 워낙 강세 요인은 글로벌 자금의 유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코스피 기준 외인의 매수세 속 기관의 매도 규모가 5장에 들어 축소되며 비교적 견조한 반등 흐름으로 마감을 해줬고, 특히 LG화학의 반등 속에서 2차전지 섹터가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여지네요. 오늘 제약바이오들이 너무나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얼마 전에 이제 ST팜 관련해서 이제 핵산 수출 부분이 계속 지속적인 모멘텀으로 나오고 있고, 아미노로직스도 원료의약품 부분으로 또 상승을 하는 모습. 그 밖에 일양약품의 이제 스펙트
관련해서 러시아 당국자들이 이 화상으로 또 시찰을 한다라는 내용 속에 굉장히 또 급등하는 모습, 진원생명과학 장막판의 상승, 그 다음에 ABL 바이오의 FDA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 그리고 테라젠 이텍스의 이 대머리를 발견하는 특허 출원, 또 에클론 등의 다수의 제약 바이오가 강세 속에 지수를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신풍제약의 엄청난 프로그램 매수로 상한가 갔는데 이거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좀 남고요. 추석 관련 택배 수요 증가 이슈로 택배 관련 섹터, 그리고 일회용품 쓰레기 이슈로 한국 패키지, 삼육물산, 그 밖에 홍준표의 러브콜 이슈로 새우글로벌의 상한가 갔죠. 결국은 추세가 좋은 종목이 퍼포먼스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오늘 이제 오전부터 철도 관련해서 이슈가 약간 있었는데 경협주 한창도 좋았고 에코마이스터도 오전부터 좋았었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문 대통령 유엔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 새로운 대북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경협주를 지켜봐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다음 주 테슬라 배터리 대여기가 있죠. 다소 좀 구간이 높긴 한데 일단 저희는 LNF라는 종목을 들고 있다가 물렸었는데 오늘 일단은 매도를 하고 좀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 쪽에 여러 가지 많은 종목군들이 수급을 만들고 움직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은 갖고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주고요. 진단 키트는 PCL은 시초가에 매도를 했고 랩지도 어제 시간에 좀 빠졌길래 추가 사서 조금 매도를 한 상태인데 아직 진단 키트 쪽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종목들 보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먼저 삼성전자. 최근에는 삼성전자 좀 무너지면서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올라왔죠. 오랜만에 SK하이닉스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일단 최근에 SK하이닉스의 양매수가 지금 바닥권에서부터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하이닉스도 무너졌던 구간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속 홀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적에 대한 부분의 우려는 사실 매 분기마다 하이닉스는 그 실적 우려만 계속 나오는데 또 결과가 나와보면 아마 저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자, 현대차는 고점 이후에 또 눌림을 보이겠죠. 21선 근처에서 움직이는 모습 봐야 되고요. 한온 시스템은 잔여 물량 장 초에 시가매도 의견을 드렸고 시가에 저희는 전량 매도를 하고 일단은 팔았고요. 한온 시스템이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7조나 돼서 그런데 만도가 조금 더 모양새는 좋아 보입니다. 사실 지금 올라가는 종목이 이제 이러한 실적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많이 없지만 적자 이후에 회복돼가는 모습이 만도도 괜찮죠. 그리고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 그리고 아다스에 대한 강점 등이 만도한테는 좀 호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HLB 생명과 장 막판까지 또 한 번 더 들어 올렸고요. 일단 저희는 물량이 없습니다. 물량이 없어서 보는데 결국은 월요일날 승부가 나겠죠. 올라갔다가 대량 매도가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원익 QNC 최근에 낙폭이 좀 많지만은 밀려도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요. LB세미콘 기관 매수세 지속 들어오는 거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구간에서 매물이 많기 때문에 반등을 해주면 일차적으로 매도를 고민하고 또 하단에서 잡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테스나 테스나는 조금 무너졌는데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이 그런 것 같고요. 결국 21선 언저리에서 대반등을 해주는 모습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5G 힘들죠. 그렇지만 5G는 하반기 때 원년이기 때문에 5G는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수페타시스, 오이솔루션
이노, 와이어리스 전부 다 조정 이후를 거친 다음에 거의 대부분 5G가 그런 경향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21선을 하향 이탈시켰다가 올리고 하향 이탈시켰다 올리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데 다시금 또 바닥 잡고 올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OLED는 ICD도 추세가 좋죠. 이런 종목이 수익 종목으로 좋고요. 오늘 저희는 매매를 한 게 레고캠 바이오를 손절을 했어요. 장 초반에 들어가서 레고캠 바이오가 시작하면서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게 들어왔다라는 점에서 이제 오히려 조금 매매를 진행했는데 바로 수급 이탈이 보여서 이거는 바로 손절을 의견을 드렸습니다. 매수가에서 한두 틱 정도 손절을 하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한 게 테라젠 이텍스라는 종목을 다시 공략을 했고요. 사실 조금 많이 아쉽죠. 네, 신풍제약하고 일양약품을 놓친 게 일양약품도 매매를 했는데, 네, 일양약품도 매매를 했는데 이제 갭만 먹고 밑에를 못 먹었어요. 근데 이제 테라젠텍스 같은 경우는 오늘 재료가 하나가 떴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탈모 예측 기술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고, 예전 같으면 탈모 관련된 이 기술은 굉장히 증시에서 호재로 많이 작용을 하는 재료 중에 하나인데, 사실 최근에 이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그러한 재료보다 더 강력한 모멘텀을 발휘했다라는 점에서 오늘 사실은 조금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13,250원에 잡아서 13,800원 구간에서 반틈 차익을 하고 나머지는 들고 있고요. 테라제니텍스는 지금 한 번, 두 번, 오늘이 세 번째 공략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준비가 많이 된 종목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엘 패션이 좀 힘든데 얘는 어쩔 수 없이 중기 쪽으로 좀 끌고 가야 될 거로 보여지네요. 바로 반등이 안 나와서. PCL은 시초가 반등 때 그냥 전량 매도를 쳤고요. 그러니까 시가가 여기서 갭으로 밀렸죠. 위에다 팔았어요. 위에다가 반등할 때 걸어서 팔아서 얘는 PCL은 매도를 하고. 자, 한국정보인증 전일 좀 강행했던 종목 중에 한국정보인증이 있어요. 정보인증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조금 아쉽죠. 이 구간에서의 반등을 노리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매수를 하고 일부 비중만 좀 줄여놓고 좀 보고 있고, 월요일장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 좋은 거고요. 강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빠르게 처리를 하고 그 아래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 상한가 이후에 대성 파인텍이라는 종목이죠. 상한가 이후에 종가를 관리해주는 부분에서 매매를 좀 하면 좀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합니다. 이 또한 얘도 여기 아래 볼이죠. 대충 최소한 매매를 할 때는 이 구간, 그다음에 이 구간 사이를 잡아야 될 거예요. 7,800원과 이 구간 사이에서 아마 눌림을 공략을 해야 되고, 무너지고 있을 때 매수하는 것보다 장 막판에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왜냐, 막판에 이게 밀린다라는 거는 이 못 가서 추가로 급락해 버릴 거에 대한 두려움이 투매를 불러오죠. 즉 거래량 없이 손절이 나오면서 아래 호가가 비어 있는 상태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낙주가 나올 때 많이 나오는 거고요. 오늘 시장 좀 특이 종목 중에 ST팜인데 얘가 이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이 좋아서. 그
다음 아바코 2차전지 쪽으로 진출하는데 역사적 신고가 구간이죠. 역사적 신고가에서 일단은 위에 완벽하게 돌파는 못했고요. 완벽하게 돌파는 못했는데 월봉상 신고가 상태에서 일단 거래량이 터졌다. 위에 근데 매물이 좀 많은 게 좀 조금 걸리지만 장 막판에 나온 투매 매물이라면 여기에서 다시 끌고 가는 모습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종목이 좀 많았어요. 아미코젠이라는 종목도 돌파를 시켜놓고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이 특징이 이렇게 뺐다가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갭을 메우고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특징주로 에클론이 있죠. 근데 이 악성 매물을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 네,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이 수급이 너무 좋아요. 얘도 수급이 좋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또 해석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수급이 견조하게 들어와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고 보여지네요. 자, 마지막으로 신흥 SEC 이거는 거래량이 별로 없는 종목인데 이제 IT 2차전지 쪽에 종목으로 포함되는 종목입니다. 평소에 이제 거래 대금이 37억 정도 굉장히 낮은 종목이라 변동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근데 지금 추세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어서 이런 종목도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시장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너무 어려웠어요. 네, 시장 어려웠고 매매를 하면서도 답답한 부분도 많고 생각보다 종목들이 잘 안 가는 종목들도 있고 하락 뭐 반등이 시원하게 안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가 굉장히 좀 어려움도 많은 한 주였을 것 같은데 네, 주말 동안은 주식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이브 방송 가입은 이번 주까지만 받기 때문에 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